반갑습니다, 여러분. 린 알든의 기념비적인 저작 브로큰 머니의 재구장에 도달했습니다. 이전 장에서 돈의 기원이라는 인류 문명의 새벽에서 출발하여 근본 이제가 정치적 탐욕에 의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목격했고,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고삐 풀린 신용화폐 시스템이 전 세계를 어떻게 핏더미 위에 올려놓았는지를 냉철하게 해부했습니다. 또한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피어난 디지털 희망인 비트코인의 탄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다가올 금융 억압의 시나리오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앞선 제8장이 무너져가는 구체제의 디스토피아적 현실과 정부의 통제를 경고하는 다소 무겁고 어두운 예언서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할 제9장은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세워질 새로운 문명에 대한 담대한 청사진이자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할 희망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린 알든은 이 장에서 단순히 돈을 바꾸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돈이 바뀐 세상에서 우리의 삶과 도덕, 그리고 사회 구조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건될 수 있는지를 아주 철학적이고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서적의 결론을 넘어선 일종의 문명 비평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엄중한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제9장의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돈의 르네상스입니다. 역사 속의 르네상스가 무엇입니까? 신 중심의 중세 암흑기를 지나 인간의 이성과 가치를 다시 발견했던 찬란한 문예 부흥기였습니다. 린 알든은 우리가 지금 금융의 암흑기, 즉 정부와 중앙은행이 독점한 장부 조작과 인플레이션이라는 합법적 약탈이 횡행하는 야만의 시대를 지나 수학과 암호학, 그리고 에너지가 보증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화폐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갑 속의 지폐가 스마트폰 앱으로 바뀌는 표면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밑바닥의 운영체제, 즉 신뢰의 프로토콜이 업그레이드되는 인류사적 혁명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린 알든의 통찰은 바로 시간 선호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스탠더드의 저자 사이페딘 아모스가 강조했던 개념이기도 합니다. 시간 선호란 현재의 만족을 위해 미래의 가치를 얼마나 희생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건전하지 못한 화폐 즉 인플레이션으로 매일 가치가 떨어지는 피아트 머니 시스템 하에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높은 시간 선호를 갖게 됩니다. 오늘 1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내일은 110만원을 줘야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은 저축을 포기하고 당장의 소비에 탐닉하게 됩니다. 기업은 100년을 내다보는 기술 개발보다는 당장의 분기, 실적과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꼴몰하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끌어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며 표를 매수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병폐 즉 근시안적인 탐욕과 도덕적 해이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린 알든은 제9장에서 건전한 화폐 즉 비트코인이 가져올 낮은 시간 선호의 사회를 그립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수학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소성은 높아집니다. 오늘의 1비트코인이 미래에는 더 큰 구매력을 가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사람들은 당장의 말초적인 소비를 참아내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기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 되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린 알든은 돈을 고치는 것이 곧 망가진 사회의 도덕률을 고치고 문명을 다시 쌓아 올리는 첫걸음이라고 역설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제프 부스의 저서 내일의 가격에서 나온 통찰을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기술은 본질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으므로 가격은 싸져야 정상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 가격이 성능은 좋아지는데 가격은 유지되거나 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기술의 힘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가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 인위적으로 만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기술이 가격을 낮추려는 힘보다 정부가 돈을 풀어 가격을 올리는 힘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린 알든은 9장에서 비트코인 시스템 하에서는 기술에 의한 풍요가 화폐 가치 상승을 통해 모든 구성원에게 골고루 분배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아니라 물가가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세상.
내가 오늘 땀 흘려번 돈으로 10년 뒤에는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세상.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약속하는 디플레이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의 필수 조건이라고 세뇌당해왔지만 리날드는 그것이 거짓말임을 낱낱이 밝혀냅니다. 진짜 성장은 생산성 향상과 가격 하락에서 오며 비트코인은 그 자연스러운 경제 법칙을 복원하는 도구입니다. 또한 재구장에서는 금융의 탈중앙화가 가져올 개인의 주권 회복에 대해 아주 심도 있게 다룹니다.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는 비트코인을 세계 평화를 위한 도구라고 불렀습니다. 리날든 역시 이에 동의하며 국가가 돈을 독점하고 통제하지 못하게 될 때 비로소 개인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었을 때 종교의 자유가 찾아왔듯이 국가와 화폐가 분리될 때 우리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를 종교 분리에 빗대어 정경 분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돈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있는 돈은 엄밀히 말하면 은행의 부채일 뿐이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동결하거나 압수할 수 있는 장부상의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캐나다 트럭 시위나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러시아의 계좌 동결 사태가 이를 증명합니다. 리날드는 비트코인의 자기 주권성을 강조합니다. 프라이빗 키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한 전 우주의 그 어떤 권력도 내 자산을 뺏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소유권입니다. 리날드는 이러한 기술적 기반 위에서 개인이 국가나 거대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설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긱 이코노미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경제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리날드는 9장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가져올 에너지 혁명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이고 독창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많은 환경론자와 주류 언론이 비트코인을 전기 먹는 하마라며 에너지 낭비라고 비난하지만 마이클 세일러가 지적했듯이 비트코인은 낭비되는 에너지를 가치로 전환하는 유일한 기술입니다. 지구상에는 생산되지만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는 에너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력 발전소에서 밤에 남는 전기 유전에서 태워버리는 메탄가스 등 인류가 저장하거나 이동시키지 못해버리는 잉여 에너지가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됩니다. 리날드는 비트코인이 에너지 산업의 보조금이 되어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하여 경제성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채굴기가 남는 전기를 사준다면 발전소의 수익성이 보장되어 더 많은 친환경 발전소가 지어질 수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환경 파괴범이 아니라 지구의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그리드의 안정화 장치이자 친환경 기술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에너지와 경제가 결합하는 연력학적 화폐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리날드니 9장에서 제시하는 실천적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녀는 독자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서 부자가 되는 것을 넘어 이 새로운 시스템의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라고 권유합니다. 그것의 첫걸음은 바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화폐의 역사를 공부하고 비트코인의 기술을 공부하고 자신의 자산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고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개인이 관리하는 하드웨어 월렛으로 옮기는 과정. 이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돈을 이체하는 기술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끊고 스스로 은행이 되는 독립선언입니다. 리날드는 난 유어 키난 유어 코인, 즉 키를 가지지 못한 자는 코인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암호화폐 격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편리함이라는 유혹에 빠져 제3자에게 자산을 맡기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진정한 자유에는 언제나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대통령도 찾아줄 수 없다는 그 냉혹한 책임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자본가이자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날드는 비트코인이 가져올 지정학적 평화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현재의 달러 패권 시스템 하에서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어 전쟁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베트남 전쟁부터 최근의 중동 전쟁까지 근본 이제가 폐지된 이후 전쟁은 더 길어지고 빈번해졌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스탠더드 하에서는 정부가 전쟁을 하려면 국민에게 직접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돈을 허공에서 찍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동의 없는 전쟁은 불가능해집니다. 리날드는 건전한 화폐가 무분별한 권력의 확장을 막고 불필요한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평화유지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흔히 투자를 할 때 수익률을 쫓습니다. 얼마나 벌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리날드는 9장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단순한 수익 추구를 넘어선 도덕적 행위이자 사회운동임을 강조합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사고 팔지 않고 보유한다는 것은 망가진 시스템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투표행위와 같습니다. 부패한 화폐 시스템에서 나의 경제적 에너지를 빼내어 공정하고 투명한 화폐 시스템에 에너지를 보태는 것입니다.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가 말했듯이 비트코인은 쥐구멍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쥐구멍 자체를 없애는 기술입니다. 우리의 참여가 늘어날수록 기존 시스템의 힘은 빠지고 새로운 시스템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리날드는 책에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요구합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 10대 후반의 청소년기 기술이며 변동성은 여전히 큽니다. 확장성이나 프라이버시 등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난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멈추지 않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만 명의 개발자가 자발적으로 코드를 개선하고 있고 수백만 명의 채굴자가 네트워크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며 수억 명의 사용자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리날드는 이러한 집단지성과 자발적 참여야말로 비트코인의 진정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중앙의 지시나 명령 없이도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생명체와 같은 시스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탈중앙화된 세상의 원형입니다. 리날드는 9장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화폐는 고장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장난 화폐가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고 사회를 불공정하게 만들고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발견한 비트코인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리날드는 독자인 우리에게 바통을 넘겼습니다. 이제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낡은 시스템의 관성대로 살아가며 인플레이션의 불을 뺏기고 정부의 통제 속에 안주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다소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공부하고 깨어있으며 스스로의 부와 자유를 지키는 비트코이너의 길을 걸을 것인가? 철학자이자 비트코인 사상가인 로버트 브리드러브는 비트코인을 두고 인류가 발명한 것 중 가장 평화롭고 정직한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총과 칼이 아닌 코드와 합의로 이루어지는 조용한 혁명입니다. 리날든의 브로큰 머니는 그 혁명에 동참하라는 가장 지적이고도 호소력 짙은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보십시오. 화폐의 역사는 항상 더 단단하고 더 건전하고 더 자유로운 돈을 향해 흘러왔습니다. 조개 껍데기에서 금화로, 금화에서 지폐로, 그리고 이제 지폐에서 비트코인으로 그 거대한 진화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현장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류가 잃어버렸던 가장 큰 자유를 되찾는 역사적 현장에 서 있습니다. 리날든이 9장에서 보여준 그 찬란한 돈의 르네상스 비전을 가슴에 품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리날든의 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돈을 고쳐라, 그러면 세상이 고쳐질 것이다. 픽스 더 머니, 픽스 더 월드.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든 방향과 인류가 꿈꾸는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날든의 브로큰 머니 9장을 함께 공부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고 여러분의 미래를 밝히는 환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본질을 향한 가장 정직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건승을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 속에 항상 자유의 상징인 비트코인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